안녕하세요. 북튜버 해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믿고 책을 사시라는 컨텐츠를 가끔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내 취향은 아닐지라도 책 사보고 나니까 돈은 아깝지 않더라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 확실한 책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화이트랑 블루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표지의 책 3권이니까 서점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책은 방송인 타일러의 책으로 시작합니다. 소개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환경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작은 용기를 낸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길게 멈춰 있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타일러는 깊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정말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내 작은 행동의 변화도 하지 않고 살았던 건 아닌가. 프롤로그에서부터 그의 태도에서부터 벌써 충분히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던 책이 아닌가. 그런 훌륭한 프롤로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종이 선정과 인쇄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을 생각한 책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쓰이지 않았고 좀 쉽게 술술 읽히는데 그 와중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타일러가 어릴 때 자연과 가까이 지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 자료나 어떤 연구나 책에서 가져온 그런 탄탄한 근거가 되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심각성을 일깨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는 쉽지 않다는 게 그 가장 그 환경 문제를 다뤘던 분들이 느꼈던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데 타일러라는 이 메신저 자체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미래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 양심에 찔리듯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수칙들을 바꿔나가면 좋을지 10가지 딱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게 있어요. WWF에서 만든 그 룰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되게 쉽게 예상되는 그런 반대하는 목소리. 이거 하나 바꾼다고, 사람 하나 바뀐다고 이 거대한 환경 문제가 바뀔 것 같냐라고 하겠지만 그 작은 시작의 출발점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니까 이것만큼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바뀔 수 없는 것들, 기존에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논리적으로는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거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이 정도의 변화로도 이 책이 가져올 변화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기에는 무겁지도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책 이게 뭐라고? 라는 책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책을 읽고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책에 대해서 읽고 떠드는 일,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그 장강명 작가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이유로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를 쓰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읽고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나름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서 어떤 작가라는 그 말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무게감을 좀 털어버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이 작가님이 했던 고민과 질문과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깊게 읽으시는 것도 나에 대한 탐독으로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한 맥주 2캔 정도 준비해 두시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재밌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면서 거리감을 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책, 이게 뭐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감탄을 조금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토론해보면 재밌을 주제들이 워낙 많아서 몇 개를 고르는 게 좀 어려웠어요. 책과 독서 문화의 미래에 대해 나는 비관적 긍정이랄까 낙관적 체념이랄까 그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진짜 두려운 것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과 어떤 거리감, 괴리감이 있게 되는 것이 더 무섭고 걱정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식이라던가 이런 금융 흐름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것이 아닐까, 실제 삶에 무엇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보여주세요. 저 어릴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었거든요. 공무원 남편과 회사원 아내가 있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현재 그 최전선에서 실무자로 겪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이 어떤 사람들의 곳곳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저는 독립출판물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게 좋은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수한 직업군에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면들을 되게 속속들이 잘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뭐 브런치로 연재를 하시든 뭐 매거진이나 독립출판물에 한 권 단행본을 내시든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런 직업군,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굳이 뭐 거창한 한 권의 소설이 아니더라도 읽는 것으로서 어떤 다양성과 현실의 모습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갖는,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출판물에 기대를 갖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확장시켜 나가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정지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작가님이죠. 이분 세바시 강연에서도 만나보신 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강연이나 책으로 만나보셨을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고, 여기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는 딱 그 나이 또래에 해당하시는 분이라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90년대생이 아닌 사람이 관찰한 90년대생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밀레니얼 세대 딱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분석해본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위한 변명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매뉴얼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보는 이 세대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런 모습이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위로라기보다는 그렇지 뭐 정도의 공감, 이런 느낌입니다.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스타그램이 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로서 등장을 했는가, 간략한 설명과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상향 표준화된 이미지를 가져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내가 살면서 이 나이가 되면 애를 낳고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쭉 흘러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성수동 예쁜 카페를 배경으로 내가 나오는 사진 한 장을 갖고 싶어, 그런 이미지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춘과 젠더, 공동체에 대한 글들이 에세이로 묶음묶음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테마 안에서는 살짝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조금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막 어렵고 무겁게 쓰여진 글은 아니라서 그래도 가볍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이 책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젠더 문제라던가 이 세대의 문제, 고민들을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단어가 차별과 혐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라던가 이런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성별, 이제 여성 혐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 좋은 점이 있어서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라는 이 책이 아니더라도 혐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분석한 책을 보시는 것도 연결돼서 읽으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이랑은 좀 다른데 이상하게 떠오른 책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보다 조금 더 어렵고 무겁고요. 조금 더 이전의 현대 사회를 담고 있고 조금 더 광범위한 사람들과 어떤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한데, 그냥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조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여기보다 아주 조금 어려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병철 작가님의 책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권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사보시라는 이번 책의 특징은 하얀색과 파란색에 주어된 표지라는 것 말고도 무언가를 꿈꾸게 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돌아보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 청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세대의 간극에 대해서 다룬 책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적극적이고 얼만큼 이기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좋은 책도 있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책에 대해서 어떤 호불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나, 혹시 책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뭔가를 기대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에도 좋았던 책입니다. 나의 현재를 돌아보기에 좋은 책, 글을 참 잘 쓰는 작가들이고 사실 다른 미디어에서도 많이 만나보셨을 유명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책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요거랑 같은 제목의 컨텐츠로 가끔씩 더 찾아올게요. 여러분 이제 자주 만납시다. 안녕.